미친 실적입니다. 단 3개월, 고작 90일 만에 순이익 1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2조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전 세계 그 어떤 거대 빅테크 기업들과 비교해보아도 결코 뒤지지 않는 엄청난 현금 창출력입니다. 최근 시장을 휩쓸고 있는 AI 혁명이나 기술주들의 화려한 랠리에 가려져서 그렇지 이 거대한 전통금융 제국은 시장의 극심한 변동성 속에서도 아무런 흔들림 없이 그야말로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고 있습니다. 계산해보면 하루에 2,400억 원씩 순이익을 남겼다는 이야기거든요.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죠. 물론 방금 말씀드린 165억 달러라는 숫자는 반박할 수 없는 명백한 팩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주목해야 할 것은 이 화려의 실적 축제 이면에 숨겨진 최고 경영자 제이미 다이먼의 아주 섬뜩하고 뼈있는 경고입니다. 잠깐만요. 역대급 돈을 벌어들였는데 위기를 경고한다고요? 상식적으로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우리 주식 계좌를 가진 평범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헷갈릴 수밖에 없거든요. 지금 당장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주식들이 날아가고 시장 분위기가 이렇게 좋은데 도대체 왜 세계 1위 은행의 수장은 우리에게 겁을 주는 걸까요? 주가가 앞으로 더 오를 거란 이야기일까요? 아니면 당장 주식 다 팔고 도목치란 이야기일까요? 오늘 우리는 단순히 표면적으로 잘 나온 실적 숫자를 읽어드리는데 그치지 않을 겁니다. 이 거대한 금융기관이 도대체 어떤 구조길래 이렇게 막대한 돈을 벌어들이고 있으면서도 동시에 뒤에서는 최악의 경제 위기를 조용히 준비하고 있는지 그 모순된 상황을 철저하게 데이터로 해부해 볼 겁니다. 단순한 감이나 떠도는 예측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JP모건의 공식 실적 보고서 원문과 경영진의 코멘트라는 팩트에 기반해서 이 시장의 진짜 민낯을 파헤쳐드릴 테니 끝까지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핵심 내용을 4가지 순서로 빠르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대체 이 거대한 회사가 어떻게 돈을 버는지 그 비즈니스 모델을 파헤쳐봅니다. 두 번째, 1분기 재무제표의 핵심 데이터 안으로 깊숙이 들어갑니다. 세 번째, 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와 거시경제적 리스크를 분석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이 모든 데이터를 바탕으로 우리 투자자들이 직면할 3가지 미래 생존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특히 마지막 시나리오 분석은 지금 당장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굴려야 할지 실질적인 액션 플랜을 담고 있으니 끝까지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가로 JP모건이라는 거대한 기계가 작동하는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숫자를 보기 전에 이 거대한 은행이 도대체 어떻게 돈을 버는지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게 딱 한 문장으로 비유해 보겠습니다. 무슨 혁신적인 인공지능 칩을 파는 것도 전 세계인이 쓰는 스마트폰을 만드는 것도 아닌데 도대체 무슨 짓을 하길래 분기에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걸까요? 아주 직관적으로 비유하자면 지구상에서 가장 크고 절대 피할 수 없는 글로벌 금융 톨게이트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고속도로를 달릴 때 톨게이트를 지나면 반드시 요금을 내야 하잖아요. 전 세계의 자본도 똑같습니다. 글로벌 자금이 국경을 넘어 움직일 때, 거대 기업들이 수조 원대 인수합병을 진행할 때, 평범한 개인들이 마트에서 신용카드를 긁을 때, 심지어 국가 정부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국채를 발행할 때도 반드시 이 JP모건이라는 거대한 톨게이트를 거치며 수수료와 이자를 내야 하는 구조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금리가 높고 규제가 심한 환경에서는 중소형 지방은행들이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거나 대출을 옥죄게 됩니다. 그러면 전 세계의 돈이 가장 크고 안전한 이 톨게이트로만 몰려드는 쏠림 현상이 발생하면서 수익이 기하급수적으로 커지는 거죠. 그런데 잠깐, 글로벌 금융 톨게이트라는 비유는 머리에 쏙쏙 들어오는데 솔직히 좀 추상적이지 않나요? 그게 우리 주식 계좌나 실제 매출이랑 무슨 상관일까요? 진짜 숫자가 적힌 실적 보고서를 보면서 돈이 정확히 어디서 나오는지 눈으로 직접 확인해 보시죠. 단순히 수익이익이 165억 달러라는 화려한 헤드라인 뒤에는 3가지 진짜 핵심 수익 엔진이 숨겨져 있습니다. 실적 자료에서 이 3가지를 정확히 추출해냈는데요. 첫째, 시장 순이자익. 둘째, 막대한 예금 잔고. 셋째,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입니다. 이 3가지가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엄청난 현금을 찍어낸 겁니다. 조금 어려운 금융 단어들이지만 아주 쉽게 풀어서 그 의미를 해석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순이자이익은 쉽게 말해 예대마진입니다. 예금자에게 주는 이자보다 대출자에게 받는 이자가 훨씬 크다는 뜻이죠. 특히 현재와 같은 고금리가 장기화되는 환경에서 이 톨게이트는 과거 저금리 시절보다 훨씬 더 비싼 토익력을 강요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예금 잔고의 증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글로벌 경제가 불안하고 언제 위기가 터질지 모른다는 공포가 시장에 팽배해질수록 사람들과 기업주는 높은 수익률보다는 절대적인 안전을 택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튼튼해 보이는 1등 은행으로 돈을 싸들고 피신하는 거죠. 그 결과 JP모건은 이자를 거의 주지 않아도 되는 값싼 예금을 산더미처럼 금고에 쌓아두고 이를 비싼 이자로 대출해주는 막대한 실탄을 아주 쉽게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 사실 이 부분이 가장 소름 돋으면서도 씁쓸한 대목입니다. 사람들이 신용카드 결제 대금을 한 달 만에 다 갚지 못하고 다음 달로 이월시키는 금액이 크게 늘어났다는 건데요. 아시다시피 주택담보대출 이자가 3에서 4% 수준이라면 이 신용카드 리볼빙 이자는 가볍게 20%가 넘어가는 초고금리입니다. 은행 입장에서는 역설적이게도 서민들의 삶이 팍팍해져서 카드값을 미룰수록 단기적으로는 어마어마한 고금리 이자 수익을 가져다주는 최고의 효자 노릇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번 실적 데이터로 증명된 겁니다. 경제가 불안해서 피난처로 돈이 몰려오고 평범한 사람들은 물가가 올라 고통받고 있는데 오히려 이 거대 은행은 그 상황을 이용해 역대급 돈잔치를 부리고 있는 자본주의의 차가운 현실이 그대로 느껴지시죠? 자, 방금 말씀드린 그 역설적이고 차가운 상황이 재무제표라는 성적표에 어떻게 찍혀 있는지 파헤쳐볼 두 번째 섹션입니다. 1분기 딥다이브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성적표에서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숫자가 있습니다. 165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순이익과 함께 달성한 자기자본 이익률, 바로 ROE 19%라는 숫자입니다. 투자를 조금이라도 딥하게 해보신 분들이라면, 특히 금융주 분석을 해보셨다면 29%라는 숫자가 얼마나 기형적으로 높고 위대한 수치인지 아실 겁니다. 혹시 속으로 솔직히 ROE 19%가 뭐 그렇게 대단해? 잘 나가는 소프트웨어나 AI 테크 기업들 중에는 영업이익률이나 ROE가 30%, 40% 넘어가는 곳도 널렸잖아. 은행이 19% 낸 게 그렇게 호들갑떨 일인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 계실 겁니다. 하지만 소프트웨어나 테크 기업과 동일선상에서 은행업을 비교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은행업의 본질을 아셔야 합니다. 은행은 자기 돈만으로 장사하는 게 아니라 고객의 예금이라는 엄청난 부채를 껴안고 사업을 영위합니다. 그래서 국가와 국제사회로부터 아주 엄격한 자본 규제를 받습니다. 바젤3 같은 강력한 규제 때문에 위기에 대비해 의무적으로 엄청난 현금을 대출해주지 못하고 꼼짝없이 금고에 놀려두어야만 하죠. 그래서 일반적인 글로벌 대형은행들이나 유럽의 굴지은행들은 이 규제에 묶여서 ROE가 6%에서 8%만 나와도 가슴을 쓸어내리며 안도하고 10%를 넘기면 그야말로 축포를 쏩니다. 그런데 무려 4.9조 달러, 우리 돈으로 약 6,700조 원의 자산을 굴리는 이 무겁고 거대한 코끼리 같은 회사가 그 까다로운 규제를 다 지키면서도 19%의 수익률을 냈다는 겁니다. 이것은 이 회사의 자본 배치 효율성이 규제가 없는 웬만한 테크 기업 뺨치게 완벽에 가깝게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수치로 명백히 증명하는 겁니다. 엄청난 자본 효율성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 도대체 전년도랑 비교해서 얼마나 성장했길래 이런 수치가 나올까요? 은행업이 무슨 AI처럼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벤처 산업도 아닌데 이미 커질 대로 커진 회사가 여기서 덩치를 더 키울 수 있는 걸까요? 자, 이 차트를 보시죠. 전년 동기 수익과 비교해보면 그 의문이 단숨에 풀리실 겁니다. 2025년 1분기 순영업 수익이 453억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이번 분기에는 무려 498억 달러로 점프했습니다. 약 9%의 무서운 상승세입니다. 이건 단순히 운이 좋아서 매출이 9% 오른 것이 아닙니다. 이 거대한 덩치에 9% 성장을 이뤄내려면 어느 한 부분만 잘해서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시장이 다시 살아나는 기미를 보이면서 기업 공개나 대형 인수합병 자문을 해주는 투자은행 부문의 수수료가 폭발적으로 부활했고요. 부자들의 돈을 굴려주는 자산관리 부문은 그 와중에도 꾸준히 현금을 빨아들였습니다.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소매금융 부문은 높은 금리를 무기로 이자 마진을 극한까지 짜냈죠. 즉, 이 거대한 금융기계를 이루고 있는 모든 부서에 톱니바퀴가 하나도 빠짐없이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며 현금을 뽑아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지금 이 회사는 흠잡을 데 없는 완벽한 실적 파티를 즐기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여기서 반드시 날카롭게 짚고 넘어가야 할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돈을 미친 듯이 잘 벌고 모든 사업부가 완벽하게 돌아간다면 상식적으로 주주들에게 장밋빛 매를 약속하고 배당도 팍팍 주면서 주가 부양에 힘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시장 분위기를 한번 보세요. AI 슈퍼사이클이 왔다고 전 세계가 환호하고 관련 기술주들은 매일 신고가를 갱신하며 하늘 높은 줄 모르고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돈을 갈퀴로 긁어 모으는 당사자인 제이미 다이먼 CEO는 왜 우리한테 자꾸 최악의 경제 위기가 올 수 있다고 찬물을 끼얹는 걸까요? 이렇게 역대급 호황을 누리면서 왜 주가는 폭등하지 않고 경영진은 불안해하는 걸까요? 혹시 뒤에서 우리 모르게 엄청난 위기를 몰래 수습하려 뒤통수치 준비를 하는 건 아닐까요? 이 모순에 대해 아주 냉철하게 따져봐야 합니다. 그 합리적인 의심과 역발상의 해답은 화려하게 포장된 매출 숫자가 아니라 대차대조표 구석에 아주 조용하고 은밀하게 자리 잡고 있는 대손 충당금 항목에 숨어 있습니다. 자, 이 항목을 유심히 보셔야 합니다.
이번 분기 실적 하이라이트 원문을 뜯어보면 대손 충당 등이 무려 25억 달러, 하나로 약 3조 4천억 원이나 잡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손 충당금이 무엇인지 아주 쉽게 설명해드리자면 돈 빌려간 사람들이 파산해서 돈 떼일까봐 은행이 미리 금고에 빼놓는 비상금 같은 겁니다. 이게 단순히 회계장부상의 숫자가 아니라 엄청난 의미를 내포한 현금의 움직임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3조 4천억 원이면 절대 작은 돈이 아니죠. 그런데 이 25억 달러의 구성을 현미경처럼 깊이 파고들면 경영진의 진짜 속내가 보입니다. 이 중에서 23억 달러는 이미 고객들이 파산해서 실제로 회수 불가능해진 돈, 즉 순상가객입니다. 이미 터져버린 손실, 확정된 아픔이죠. 그런데 우리가 진정으로 소름 돋게 봐야 할 부분은 나머지 약 2억 달러, 정확히는 1억 9,100만 달러입니다. 이건 아직 터지지도 않은 미래의 위험, 즉 앞으로 터질지 모르는 거시경제적 충격에 대비해 추가로 더 쌓아둔 순예비비입니다. 겉으로는 AI 랠리와 사상 최대의 실적 파티에 취해 세상이 핑크빛인 것처럼 보이지만 JP모건이 가진 막대한 딥데이터는 이미 무언가 불길한 징조를 감지했다는 뜻입니다. 소비자들의 신용카드 연체율이 슬금슬금 한계치를 향해 차오르고 있고 고금리를 더 이상 버티지 못한 한계 기업들의 파산 위험이 커지는 등 거시경제 밑바닥의 균열을 실시간 데이터로 보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지금은 화창한 날씨지만 저 멀리서 거대한 폭풍우가 몰려오는 것을 보고 남들 몰래 미리 모래주머니를 조용히 쌓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화려한 실적 뒤에 숨겨진 서늘한 진실이죠. 정리해보자면 화려한 역대급 실적이라는 포장지 이면에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같은 경제의 뇌관이 자라고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노련한 다이먼 회장은 남들 몰래 비상금을 두둑하게 챙겨두며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췄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섹션입니다. 이 기업의 경제적 해자와 시장의 리스크를 살펴보죠. 이 기업이 구축해놓은 경제적 해자, 즉 방어력은 경쟁사들이 단순히 돈을 몇 조 원 쏟아붓는다고 해서 단기간에 따라잡을 수 있는 수준을 아득히 넘어섭니다. 이들의 대체 불가능한 무기는 철저히 숫자로 증명되는데요. 우선 자산 규모가 무려 4.9조 달러입니다. 전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30만 명의 최고급 엘리트 직원들이 거미줄처럼 얽혀 글로벌 금융 네트워크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자산관리 부문을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미국의 유력 금융 매체인 배런스가 선정한 2026년 최우수 자산관리 어드바이저 랭킹을 보면 JP모건 출신들이 상위권을 완전히 싹쓸이하는 기염을 토했습니다. 혹시 자산관리가 왜 대체 불가능한 무기이자 해자라는 거지? 그냥 돈 많은 슈퍼리치들 돈 굴려주면서 수수료 떼먹는 거 아닌가? 경제위기가 오면 부자들도 돈 잃는 건 매한가지잖아 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완전히 다릅니다. 금리 변동이나 주식시장 상황에 따라 극심하게 요동치는 1번 대출 비즈니스나 트레이딩 수익과 달리 초고액 자산가들의 자금을 관리해주고 받는 이 수수료는 시장 상황과 거의 무관하게 꼬박꼬박 들어오는 아주 안정적이고 끈적끈적한 현금 파이프라인입니다. 시장이 폭락해서 패닉셀이 나오면 부자들은 오히려 자산의 현금화해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JP모건에 맡깁니다. 위기일수록 오히려 고객이 드러나는 구조죠. 게다가 자산이 4.9조 달러라는 것은 단순히 이 회사가 돈이 많다는 수준을 초월합니다. 이는 미국이라는 국가 경제 시스템, 더 나아가 글로벌 달러 패권 시스템 그 자체와 샴쌍둥이처럼 완벽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만약 이 회사가 흔들리면 글로벌 금융 시스템 전체가 붕괴되기 때문에 정부가 절대 망하게 내버려둘 수 없는 완벽한 대마불사의 최정점에 위치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누구도 넘볼 수 없는 진정한 해자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한번 강한 의문이 듭니다. 4.9조 달러면 웬만한 선진국 1년 GDP를 가볍게 뛰어넘고 전 세계 경제 대국인 독일이나 일본 GDP와도 맞먹는 그야말로 정신 나간 규모 아닙니까? 국가 하나보다 큰 그렇게 거대하고 단단한 4.9조 달러짜리 철옹성을 지어놨고 위기가 오면 오히려 돈이 더 몰려온다면서요. 그렇다면 도대체 현실 세계에서 어떤 거시 경제적 위협이 발생해야 이 철옹성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수 있다는 걸까요? 솔직히 그냥 자기들 잘났다고 과시하면서 짐짓 엄살 부리는 거 아닙니까? 억만장자 은행가들이 흔히 쓰는 전형적인 공포 마케팅 같은데요. 과연 이들을 진정으로 두렵게 만드는 실체는 무엇일까요? 경영진의 발언을 직접 들어보시면 그게 결코 엄살이나 가벼운 공포 마케팅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끼실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뇌피셜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1분기 실적 발표에서 제이미 다이먼 CEO가 직접 언급한 내용을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인용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정학적 긴장과 이로 인한 전쟁, 에너지 가격의 극심한 변동성,
그리고 스태그플레이션과 같은 광범위하고 극단적인 환경에 회사가 살아남을 수 있도록 대비시켜야 한다. 여기서 우리가 가장 소름 돋게 쳐다봐야 할 단어가 바로 마지막에 등장한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스태그플레이션, 1970년대 오일 쇼크 때나 있었던 거 아니냐고요? 맞습니다. 물가는 미친 듯이 폭등하는데 경제 성장은 완전히 멈춰버리고 실업자는 넘쳐나는 그야말로 자본주의 최악의 악몽과도 같은 상황을 말하죠. 만약 이 다이먼 회장의 경고대로 스태그플레이션이 현실화되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중앙은행인 연준은 완벽한 덫에 걸려버립니다. 기업들이 줄도산하고 경제가 박살나고 있으니 살리기 위해 금리를 내려야 하는데 금리를 내리자니 물가가 미친 듯이 더 폭등할까봐 내릴 수가 없습니다. 반대로 인플레이션을 확실히 잡겠다고 금리를 더 올리면 간신히 버티던 기업들과 가게의 숨통을 아예 끊어버리게 됩니다. 금리를 내릴 수도 올릴 수도 없는 완벽한 진퇴양난, 늪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서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확인했던 그 막대한 신용카드 리볼빙 잔액과 뇌관으로 꼽히는 상업용 부동산 대출금들이 순식간에 회수 불가능한 거대한 부실채권 폭탄으로 돌변하게 됩니다. 대출금리는 미친 듯이 높은데 사람들은 직장을 잃어 갚을 돈이 없어지니까요. CEO는 바로 그 은행업의 근간을 단숨에 흔들 수 있는 최악의 꼬리 위험을 막연한 공포가 아닌 명확한 팩트 데이터로서 강하게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듣고 보니 정말 섬뜩하시죠? 연준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손발이 묶인 상태에서 수조 원대 대출 폭탄이 연쇄적으로 터진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일각에서는 이렇게 반문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건 너무 비관론에 치우쳐서 부정적인 면만 보는 거 아닙니까? 지금 당장 주식시장을 보세요. AI 기술 혁신 덕분에 빅테크 주가도 미친 듯이 오르고 있고 미국 경제는 막대한 재정 지출 덕분에 탄탄하고 소비자들도 아직 지갑을 열고 여행을 다니고 있잖아요? 이 좋은 호재들은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건가요? 무조건 위기만 온다는 겁니까? 당연히 그렇지 않습니다. 이 호재들 역시 강력한 실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거시경제 시장은 엄청난 상승 호재와 최악의 하락 악재가 정면으로 충돌하며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그야말로 거대한 전쟁터와 같습니다. 한쪽 진영에는 방금 말씀하신 AI 주도의 막대한 자본 투자 사이클, 정부의 천문학적인 재정 부양책, 그리고 튼튼한 고용시장을 바탕으로 굳건히 버티고 있는 소비자가 든든한 뒷배경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테크 기업들이 AI 데이터 센터를 짓고 막대한 인프라를 깔기 위해 수십조 원의 돈을 시장에서 조달할 때 JP모건의 투자은행 부문은 역대급 자문 수수료를 챙기며 콧노래를 부르죠. 하지만 반대편 진영에는 앞서 깊게 설명해드린 끔찍한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 정부가 돈을 너무 많이 풀어서 생긴 막대한 글로벌 재정 적자 리스크, 그리고 동동과 동유럽에서 언제 확전될지 모르는 지정학적 리스크가 시장을 진두르고 있습니다. 이 두 거대한 힘이 팽팽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서 있는 2026년 시장의 현주소입니다. 자, 드디어 가장 중요한 마지막 섹션입니다. 지금까지 분석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세 가지 미래 생존 시나리오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지금 당장의 시장은 한쪽에서는 AI라는 강력한 제트 엔진이 시장의 멱살을 잡고 위로 끌어올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플레이션과 전쟁이라는 무거운 납덩어리가 시장의 발목을 잡고 밑으로 끌어내리고 있는 아주 숨막히고 복잡한 줄다리기 상태입니다. 대단히 혼란스러우시죠? 그래서 오늘 설명의 결론이자 가장 핵심인 세 가지 미래 생존 시나리오를 철저히 실적 소스에 명시된 팩트 데이터와 경영진의 분석을 토대로 명확히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모두가 간절히 바라는 낙관적 시나리오인 불케이스입니다. 이 시나리오가 발동하기 위한 트리거, 즉 전제 조건은 AI 기술 혁신이 주도하는 막대한 생산성 향상이 물가를 극적으로 잡고 소비재 시장이 연착륙에 성공하는 것입니다. 이 조건이 충족되면 시장 전체에 자금이 풍부하게 돌면서 JP모건의 투자은행 수수료 수익이 다시 한번 폭발적으로 증가하게 됩니다. 게다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 쌓아두었던 25억 달러의 막대한 대손 충당금이 더 이상 필요 없어지면서 이 금액이 다시 은행의 순이익으로 환입되는 마법이 일어납니다. 주식시장 전체적으로 보면 AI 관련 테크주들과 튼튼한 금융주가 쌍끌이하며 강력한 대세 상승 랠리를 펼치게 되는 가장 이상적인 그림입니다. 두 번째, 상상하기도 싫은 비관적 시나리오 베어 케이스입니다. 트리거는 다이먼 회장이 그토록 경고했던 통지불능의 스태그플레이션 진입과 글로벌 재정적자 시스템의 붕괴입니다. 물가를 잡기 위해 고금리가 계속 억지로 유지되면 간신히 버티던 상업용 부동산부터 도미노처럼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빈 사무실이 속출하고 건물주가 파산하면 은행이 직격탄에 맞습니다. 동시에 서민들의 신용카드 리볼빙 부실이 현실화되면서 연체율이 폭발적으로 치솟죠. 이 경우 금리에 민감한 중소형 주식부터 시작해 시장 전체가 심각한 투매에 빠지고 투자자들은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현재까지 나온 데이터로 볼 때 가장 유력한 중립 시나리오 베이스 케이스입니다. 이번 실적 보고서 원문에서 경영진이 미국 경제가 여전히 견조하며 회복력을 유지하고 있다고 명시한 것처럼 고용과 소비가 근근히 버텨주기는 합니다.
하지만 고금리가 시장의 예상보다 훨씬 장기화되면서 기업들의 이자 부담, 즉 대손 비용에 마치 서서히 끓는 물속의 개구리처럼 서서히 증가하는 형태입니다. 폭발적인 시장 전체의 성장 랠리도 그렇다고 끔찍한 시스템 전체의 붕괴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지수 자체는 지루하고 답답한 박스권에 갇히게 되고 철저하게 압도적인 독점력과 확실한 현금 흐름을 가진 기업들만 살아남는 아주 치열하고 잔인한 종목별 차별화 장세가 펼쳐질 것입니다. 철저한 옥석 가리기가 필요한 피곤한 시장이죠. 자, 세 가지 시나리오가 구체적인 거시 조건과 함께 딱 맞아 떨어지면서 머릿속이 좀 맑아지셨나요? 그런데 여기서 가장 현실적인 의문이 듭니다. 시나리오 분석은 완벽하게 이해했는데 결국 그게 우리 평범한 주식 계좌랑 당장 내일 장 열리면 무슨 상관이냐는 겁니다. 결국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게 있다는 건가요? 아니면 지금 당장 주식 다 팔고 안전한 달러나 예금으로 피신하라는 건가요? 내일 아침에 기술주를 더 담아야 합니까? 아니면 방어적인 국채를 사야 합니까? 오늘 당장 이 분석을 보며 불확실성에 딸고 있는 우리 평범한 시청자들은 이 복잡한 상황에서 내 피 같은 돈이 담긴 포트폴리오를 도대체 어떻게 세팅해야 한다는 걸까요? 아주 직설적이고 명쾌한 가이드를 드리겠습니다. 가장 직설적인 결론을 원하신다면 오늘 이 긴 분석을 관통하는 가장 중요하고 묵직한 메시지를 이 마지막 화면에 담았습니다. 준비는 예측을 이긴다. 유명한 투자 격언이자 오늘 160억 달러라는 경이로운 현금을 벌어들이고도 가장 먼저 최악의 위기에 대비해 방어막을 쳤던 제이미 다이먼의 경영 철학 그 자체입니다. 시장이 당장 내일 불로 갈지 베어로 갈지 100% 완벽하게 맞출 수 있는 사람은 워렌 버핏이 와도 불가능합니다. 방향을 단기적으로 예측하려고 도박을 하지 마십시오. 여기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지금 당장 AI 열풍과 시장의 긍정적인 탐욕에 취해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를 100% 공격형 주식으로만 꽉꽉 채우는 어리석은 우를 범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계 최고의 엘리트들이 모인 JP 모건이 겉으로는 사상 최대 실적 파티를 즐기면서도 조용히 금고에 3조 4천억 원이라는 막대한 충당금을 쌓아둔 것처럼 여러분의 개인 계좌에도 반드시 충당금이 필요합니다. 최악의 스태그플레이션 상황이 갑자기 닥쳐와 주식이 반토막 나더라도 꿋꿋이 버티고 기회를 엿볼 수 있도록 일정 비율의 현금이나 우량 국채 같은 안전자산을 여러분만의 개인 대손 충당금으로 반드시 철저하게 마련해 두라는 것. 그것이 오늘 22조 원짜리 실적 데이터가 우리에게 주는 가장 명확하고 실전적인 액션 플랜입니다. 자산 6,700조 원을 굴리는 세계 최고의 천재들도 맑은 날에 비가 올까봐 조용히 우산을 챙기고 튼튼한 장화를 신고 있는데 우리 같은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이 단기적인 욕심에 눈이 멀어 맨몸으로 폭풍우 속에 뛰어들어서는 절대 안 되겠죠. 오늘 이 데이터가 여러분의 투자 여정에 든든한 나침반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오늘 분석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의 포트폴리오에 튼튼한 방어막이 잘 준비되어 있기를 응원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담은 댓글은 저희가 더 깊이 있고 퀄리티 높은 분석 컨텐츠를 제작하는 데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감사합니다.